네. 사실 오늘이 우리 학원 여름 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거야, 학원이. 너무 조용하지 않아? 근데 이런 빨간 날, 이 더운 날, 또 우리 애들은 학원에 기어와가지고 또 수업 열심히 듣고 있고, 그래서 여름이라 좀 많이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빠를 한번 데려봤는데 박수 한번 쳐볼까? 근데 은기 되게 자주 놀러 와가지고. 네, 맞아요. 되게 자주 놀러 와, 완전. 그래서 사실 얼굴 아는 그 티셔츠나 이런 걸로 본 애들도 아마 있을 거야, 그치? 나 궁금해가지고 나 몰라서 물어볼래. 티셔츠나 이런 걸로 오빠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오, 맞네. 맞네요. 유명 인사다, 이야. 일단 선생님 내가 소개해, 네가 해. 뭐 이제 짬이 좀 차가지고. 짬이 차서 할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대. 네,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다니고 있는 김은기고요. 오빠가 작년에도 왔었거든. 그래서 와가지고 애기들한테 수시 자기 과 쓰면 막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어땠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학에 그 신입생 챙겨주는 선배였는데 이 영상 보고 저를 본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얘기해서 뭐래? 그렇게 얘기해서 걔네들 좀 비싼 거 사줬어요. 그랬어? 약간 듣고 싶은 말 해줘가지고. 네가 듣고 싶은 말 해줬어. 알았지? 오빠 만나면 그 말 하면 돼. 작년에도 1%만 언니들이 막 가서 면접 보러 가는데 오빠 있어가지고 엄청 반가웠다고. 진짜요? 어머. 너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럽니? 네. 그러면 한번 애기들한테 무슨 얘는 딱 디데이 100일쯤 되면 뭔가 자기가 싱숭생숭하대. 아니야 보이지? 싱숭생숭해 보이지 않지? 애들한테 얘기 좀 해줘 봐봐, 은기야. 나 빠져 있을게. 진짜요? 이렇게 혼자? 그래봤자 여기야. 앵글에서 네, 빠지는 거 정도지. 일단 제가 여기 조언을 해주러 온 게 4번 정도거든요. 근데 원래 본 목적은 그러니까 민정쌤 덕분에 제가 국어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 민정쌤을 뵈러 오는 건데 희한하게 계속 하게 되네요. 그래서 유독 거의 알바. 거의 무슨 무급 알바. 네. 이게 100일인지 제가 이게 100일 날에 맞춰서 온지를 어제 알았어요. 오는 건지를. 진짜? 네, 이게 제가 이제 100일 디데이를 어제 켜봤는데 수능 디데이를 켜봤는데 오늘이 9일이에요? 10일이에요? 아무튼 와 이거 대박이다 이 생각 딱 하고 오긴 왔는데 일단 100일이라는 시기가 저는 되게 싱숭생숭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이 오기 전까지는 잘 체감이 안 나요.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게 100일 되면은 술 먹어? 이렇게 물어보고 애들한테 잠깐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일단 그 전까지는 이게 100일이 남았다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제 100일이 지나서 2자릿수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엄청나게 체감이 와요. 왜냐면 맞아. 이게 일주일이 갈 때마다 10의 자릿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93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80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도 7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수능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너네 학원 올 때마다 내가 막 어머 얘들아 이제 80, 어머 얘들아 이제 수업 5번만 하면 수능이야. 이제 수업 이렇게 내가 횟수로 말해주면 애들이 막 이런다고. 진짜 시간 빨리 가. 그래서 이 100일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저는 약간 그 공부를 막 엄청 빨리 시작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제가 쏟아부었던 3년을 이렇게 평가받는 하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이제 일단 체감이 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변 친구들도 전부 다 예민해졌거든요. 이렇게 100일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이렇게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 친구들과 만약 마찰이 있으면은 100일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멘탈도 잘 잡고 이제 몸도 관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최상의 컨디션과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공부에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주변에 만약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되게 힘들고 그런 일들이 되게 쉽게 생겨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데 막 짜증도 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즘 이번 여름이 다른 평년 여름 기온보다 7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수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지진이 나서 연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도 찝찝하고 안 그래도 더 힘든 시기인데 이제 100일까지 다가오면은 생각보다 예민해질 거예요.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맞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직접 체감하고 그리고 또 이제 꽤 많은 수험생들을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에 비하면 진짜 요만큼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래저래 저한테 상담을 하는 수험생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연락도 와요. 뭐 이런 연예인. 제가 페이스북 잘 안 들어가지고 늦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게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시기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일단 좀 불필요한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에 수학 100페이지를 풀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대단하죠. 왜냐면 이 정도 속도면 짧으면 이틀이면 책 한 권이 끝나고 길어도 4일이면 책 한 권을 끝낼 수 있잖아요. 100페이지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야, 나 오늘 수학 100페이지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 반응은 그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상관이야, 자기랑.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죠. 이럴 때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뒤에 고3 여자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이제 7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나 봐요. 7월 모의고사를 야 7월 모의고사 성적표 받았어? 이랬는데 자기가 좀 잘 본 거예요. 자기가 좀 잘 봐서 친구한테 자기 좀 잘 봤다 했는데 애가 약간 떨떠름하게 그러게 너 누구보다 잘 봤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바로 근데 걔가 지난번에 잘 봤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아이들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상황이 어쨌든 그 주변 버스에서 얘 만나네 잘 기억해봐. 그 주변 상황이 조금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또 뭐 저 수학 100페이지 풀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은 막 어머 100페이지나 풀었냐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불필요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시기는 또 모의고사도 스스로 한번 봐보죠. 이러면 결과도 계속 나오고 그 결과에 예민해지는 시기고 잘 나오면 뻗대고 싶고 그리고 못 나오면은 그만큼 위로받고 싶은 시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생각보다 멘탈이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 약간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라는 거는, 그치?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 하나 더 예시 들어보면 뭐 너 수시 어디 썼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불필요해. 얘가 나 여기 썼어 했는데 속으로 얘는 여기 쓸 애가 맞나? 너 지금 연기야? 네. 이런 생각을 하면 개 와다. 그러니까 이걸 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생각보다 여러분의 얼굴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를 들어 뭐 약간 좀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2개 쓴다고 해서 2개 중에 둘 다 붙으면 어디 가지? 이런 얘기하면 붙고나 말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거 아니면 내가 뭐 어디를 했다 뭐 이런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해봤자 친구들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반응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스스로 이 시기는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수능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응원을 받으려는 건 어쩌면 약간 힘들어요. 차라리 오히려 가족들이 더 잘 응원해주면 응원해주겠죠. 주변 친구들 보면 같이 힘들어요, 얘도.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든데 얘한테 나 힘든 거 얘기해봤자 상호 힘들어요, 그냥. 얘가 나도 힘든데 지금 나는 나 챙기기도 바쁜데 맞아. 지금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대화를 최대한 피하는 게 일단 100일 동안 지내는 거의 첫 번째 팁. 맞아.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주변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약간 사이가 좀 틀어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네. 친구랑? 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조금 더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려고 하나? 근데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 네, 이제 100일이라는 그럼. 시기는
일단 성적을 올리려는 욕심, 그리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는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이제는 나온 결과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 100일 동안 내가 엄청 열심히 하면은 뭐 내가 전부 다 뭐 만점을 받고 뭐 이런 생각보다 이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곧 9월 모의고사 봐요.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 9월 모의고사가 전통적으로 저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쭉 풀어보면 6월보다 확실히 9월이 어렵고 수능보다 9월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험생 과외를 하거나 뭐 상담 같은 걸 받아도 대체로 6월에 이렇게 잘 본 애들이 9월에 수직낙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마음에 나는 이제 6월 이 정도 받았으니까 9월에 올리고 수능 때는 이제 만점 받으면 뭐라고 인터뷰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점수에 쉽게 좌절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남은 9월 혹은 뭐 10월 이런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수능에 몇 점 받을지를 예측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젠 약점을 보완해서 수능 때 잘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거를 살짝만 추가해주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플랜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내가 6평에 3이었어. 그러니까 9평 때 이걸 보완해서 2. 그리고 그걸 보완해서 수능 때 1. 이런 식으로 약간 등차 수열의 개념으로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6평에 3이었어. 근데 수능 9평에 3이나 4가 나와. 그럼 내 계획이 이미 일그러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되게 멘탈을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그냥 보완하면 수능 때 1등급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한 숫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제일 잘할걸? 근데 내가 애들 가르치다 제일 안타까운 건 전국에 있는 모든 3등급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 2등급이 나올 거야. 특히 최저 맞출 수 있는 거 계산할 때 나 맨날 얘기해. 넌 조금만 안 하면 4, 5등급이 된다. 근데 왜 그 생각은 못해 애들이?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내가 4, 5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어? 3등급 친구가? 자기 조금만 더 하면 1, 2등급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해야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 100일이 되진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정시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던 제 방법은 어쩌면 제가 그래도 고등학생 때 재수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전 현역으로 가긴 갔는데 만약 수능 하루에 진짜 삐끗하거나 막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나는 내가 한 노력은 이 정도 대학 정도를 대강 머릿속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낫다고 여겨지는 대학들은 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현실적인 그냥 커트라인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뭐 높이 가면 갈수록 좋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서울대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막 제2외국어를 막 지금 시작해요. 아니면 뭐 탐구 2를 막 갑자기 바꿔요.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더 해야 되는 게 뭔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점도 좀 이제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나 궁금해서 물어볼래. 너가 생각한 너의 노력은 어느 학교였어?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 나한테만 말해봐. 궁금하지. 안 알려줄 거야. 이거 마이크 때문에 다 들린 거 아니야? 들린대. 인강애들은 다 들리고 현강애들만 다 들렸대.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한 노력의 마지노선은 경희대였대. 네, 경희대였어요. 경희대가 그냥 뭐랄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너는 그 정도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경희대까지 가면 저는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대학에는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친구들이랑 도우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완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랑 같이 한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수능을 망치면 솔직히 내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죠? 그냥 수학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고3을 보냈을 때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학원에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약간 이기적이게 굴고 너무 경쟁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들을 돕고 같이 공부하면 그것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가 서로에게 플러스일지를 잘 맞아. 생각해 이 말 보면 완전 공감하는 게 선생님 제자 중에 학교를 그냥 말할게. 연대 경제 다니는 오빠가 있어. 그 오빠 지금 4학년이거든. 근데 그 오빠가 4학년 때도 연락을 해. 애들 계속. 졸업하고 취업해도 연락을 하고 계속 연락을 많이 하는데 그 오빠가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 근데 어제 카톡이 온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오빠가 지금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랑 너무 다르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80만 명이잖아. 같이 시험을 보는 그 아이의 표현을 빌리면 같이 시험 보는 사람이 80만 명이라서 내 옆에 있는 애가 경쟁자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서로 도와주고 공부를 했대. 근데 지금 이제 걔가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시험 준비하는 애도 있을 거잖아. 정보를 서로 절대 공유 안 한대. 알아도 절대 말 안 해주고 완전 A급 정보가 있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형이 그러더라고 카톡에다가. 그래서 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좀 되게 슬펐거든. 왜냐면 이제 기업의 취업문은 정말 좁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옆에 있는 친구 너랑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만날 확률 없어. 진짜 거의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 같이 챙겨가면서. 이 얘기 내가 아주 예전에 했었는데 나 고3 때도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친구 막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해. 우리가 또 수능이 다가오면 다들 독실한 신자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나는 내 친구들을 다 기도해. 뭐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저도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때 내가 귀엽긴 한데 약간 너가 마음을 못되게 먹고 이기적으로 먹으면 그게 결국 너한테 스트레스로 돌아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챙겨가지고 공부해.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게 좋더라. 이렇게 그럼 친구들 결국 얘기해. 인간관계는 정말 쌍방향이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챙겨가지고 같이 공부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이건 약간 첨언인데 서로한테 좀만 크게 말해줘. 네, 서로한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축하해 주는 건 진짜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100일 수능이 다가오면서 가끔 이제 이미 수시가 붙은 친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정시 여러분들이 원서 쓰기 전에 이제 수시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대학에 미리 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랑 원래 좀 비슷했던 애인데 얘가 나보다 너무 잘 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생각보다 이걸 막 너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주변 만약 내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먼저 선뜻해야 이제 수능도 끝나고 나서 그런 관계도 잘 유지되고 이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말을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막 선생들 얘기 뭐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졌다가 아니라 뭐 바닥에 붙었다 이런다면서요. 이게 붙었다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로 주변에 공부 진짜 잘했던 애들도 난 그냥 재수할 거야 약간 이런 말 하면 진짜 재수하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선생님이 진짜 많은 애들을 가르치잖아. 교실에서 막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 그때 1% 반 애들 정말 똑똑한 애들 많았거든.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면 나도 재수해. 아니 재수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할 때 다 재수했어. 내가 야 너 그 말하다가 진짜 재수한다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애들이 아니요 쌤 이러더니 다 재수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라도 하지 마.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돌아오냐? 고3 때는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뭐. 재수를 하잖아? 안 되면 삼수하면 되지 뭐. 이 말 절대 안 나와. 진짜 헉 해서 나올 수가 없어. 말이 삼켜져.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긍정적인 마음 진짜 중요하니까 단순 무시. 정말 그게 중요해. 막 이렇게 하면 될까? 과연 이렇게 한다고 성적이 오를까? 그런 생각 하고 있을 시기에 공부해. 그런 말 할 시간에 공부해. 단순 무시.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니까. 단순 무식이 진짜 중요해. 공부할 때는. 실제로 막 주변에 재수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저는 난 현역을 할 거야.
난 현역을 갈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진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제 맞아. 주변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다 현역으로 잘 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진짜 씨가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런 말 한 끗 한 끗이 마음에 생각보다 남아요.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닥쳐서 그런 말 조심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건 좀 조심하는 게 최대한 여러분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잘못된 제 공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 한번 풀었어요. 그럼 약점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약점을 전 쌓아놓고 한 방에 싹 클리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다음에 계획해놓은 공부가 있잖아요. 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 해놓고 여기서 약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적어놓고 한 방에 얘 하루에 딱 잡아놓고 몰아놓고 빵빵빵빵빵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뭔가 된 것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전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수험생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무료로 가끔 가르쳐 줄 때도 있고 과외도 하기도 하고 학원에도 가고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맞아. 그냥 이거 선생님 이거 뭐죠? 생활 발견? 생활이지. 생활이지. 생활 발견은 뭐야? 뭐죠? 아무튼 이거 생활이지. 이거 선생님이 주로 연애랑 많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연애라고 생각해 보면 비슷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강연을 봤는데 뭐 여자가 주로 닭다리랑 닭날개 좋아하는 여자예요. 남자는 주로 닭가슴살을 좋아했어요. 둘이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가 그날부터 닭다리가 먹고 싶은 거야. 남자가 닭다리를 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씻으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자가 닭다리를 2개를 다 먹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봐요. 닭다리 먹었어? 그러면 여자가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원래 닭가슴살 먹었고 여자는 모르고 한 거니까 잘했어, 잘 먹었어 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한 번 화가 났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날 좋아하는 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가 뭐라고 자기 내뱉어 본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야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자랑 남자가 헤어져요. 그럼 여자가 닭다리 때문에?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친구들이 너네 안 헤어질 것 같더니 어떻게 헤어졌어? 그럼 여자가 닭다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서 약점이 생겼을 때 쌓아놓으면 진짜 닭다리 꼴이 나요. 그래서 들으면서 맛있겠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바로 닥쳤을 때는 그 자리에서 풀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는다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내가 못하고 약했던 게 강해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내가 못 풀던 걸 잘 풀게 되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잠깐 첨언하면 애들 중에서 모의고사 본 거 왜 오답 정리 안 했어?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이거 오답 정리 왜 안 했어? 선생님 주말에 하려고요. 또 주말에 그걸 다시 다 풀어야 돼. 네가 그거 왜 그런지 기억 안 나. 오답 정리는 국어, 특히 국어는 무조건 그날 바로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골랐는지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을 때. 안 그러면 오답 정리할 때 뭐라고 쓰냐면 눈가리 혜택 이렇게 쓴다니까. 그냥 이거 왜 골랐지? 비읍시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기가 이걸 왜 골랐는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지. 근데 분명히 자기가 골랐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오답 정리는 하기 싫은 거 알아. 당연히 하기 싫지. 그러니까 쌓아놓고 나중에 한 번에 올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날 무조건 다 해야 돼. 이거는 꼭 기억해줘. 알았지? 특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 오답 정리는 꼭 그날 바로 해줘. 그리고 이걸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에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서 조금 오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해결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일타쌍피가 돼요. 가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른 상태에서 내가 틀렸던 걸 다시 보는 거 그래서 계속 보면 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성적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약간의 동기부여를 지금은 사실 뭐 100일이 남았으면 동기가 짱짱할 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보자면 전 100일 때는 저는 오히려 막 100일이라고 해가지고 아 공부를 더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어요. 100일 날은 그냥 마음 뒤숭숭해서 공부도 안 되고 100일 날 그냥 저 기숙사를 살았었는데 기숙사 부장 선생님께서 저희 고3 애들을 전부 다 한 강당에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선배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 이성적에는 이 대학을 갔고 이성적인 이 대학을 갔고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데도 저거 내 성적 때문에 어떡하냐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에는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원래 성적이 잘 안 났었는데 한 방에 팍 수능 때 잘 본 거예요. 그러면 와 부럽다 이런 마음만 들지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내가 저거 다 씹어 먹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보다 안 들어요. 그래서 100일이 저는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100일만 견디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돼요. 그죠?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되는데 10월쯤 되면은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리스트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런 행동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버킷리스트 쓰지 말라는 거야? 네, 저는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수능이 끝나고 나서 되돌이켜보면 참 이걸 왜 썼지? 싶어요. 뭘 썼길래? 저는 근데 오히려 막 일반적이에요. 드라마 몰아보기 뭐 파마하고 염색하고 귀여워. 뭐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이었고 뭐 못 본 영화 보고 뭐 그 영화관 가서 혼영화 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거를 좀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타입이어가지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싶고 뭐 이런 버킷리스트를 썼거든요. 뭐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데 생각보다 리스트 쓰는데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물론 행복한 상상이 들긴 하는데 수능 끝나면 생각보다 그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맞아. 선생님 버킷리스트 항상 나도 버킷리스트 쓰거든. 지금 너랑 똑같은 수능 사이클이잖아. 그래서 뭐 1번 다이어트 웃지 말라고. 근데 항상 못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능 끝나면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때 써도 늦지가 않아요. 버킷리스트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되면 쓰면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걸 좀 느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냥 책을 읽는 걸로 예시를 들어보면 책 읽는 태도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옛날에 뭐 운수 좋은 날 같은 거 먹으면 제 친구랑 무슨 대화를 했냐면 야 설렁탕 아니고 치킨이었으면 일어났을걸? 이런 얘기 했어요. 설렁탕이라서 안 일어났구나. 그냥 이 문학 작품을 그대로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냥 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도 그냥 이 대학에서 이걸 추천 도서로 썼으니까 이걸 쓰면 대학에서 좋게 보겠지? 이런 생각하고 책을 읽을 때도 이걸 읽어서 느끼는 건 없는데 뭐라고 쓰지? 이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수시에 서울대를 썼었는데 서울대 이 자기소개서 4번이 이제 독서 문화예요. 문항이에요. 바뀌었나요? 뭐 계속 네, 어쨌거나 독서 문항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다가 이 책을 읽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책을 읽으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있고 맞아. 인상 깊는 것도 있고 책을 왜 읽는지를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놈의 책을 왜 자꾸 읽으라는 거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끝나고 조금 여유로울 때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 이거 좀 괜찮다 하고 구절에 표시도 하면서 읽게 되고 이래저래 좀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이 보는 좀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고3 때 제가 드라마를 사실 하나 봤거든요. 뭐 봤어? 뭐 봤죠? 근데 진짜 지금 보니까 왜 봤는지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드라마였는데 아이유 나온 드라마였는데 사극이야 사극. 그건가요? 아무튼 뭐 막 강하늘도 나와요. 막 멋있다가 나중에 안 멋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봤는데 그게 막 수험생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생활이 너무 담비 같았고. 수험생 때는 뉴스도 재밌어. 근데 그게 좀 근데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3 여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람 불어도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엽이 이렇게 도는데 어머 쟤 돌아 막 이러면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여자애들한테 야 니네 진짜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기니? 이랬더니 다인 언니 고3 때 뭐랬는지 알아? 조교 언니가? 다인 언니가 선생님 진짜 낙엽이 굴러가는 게 웃기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네가 더 웃겨. 그때 다 즐거워.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사실 드라마 볼 시간이 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 근데 자기가 드라마를 찍으니까. 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내 맞아요. 생활이 드라마보다 재밌어. 맞아요. 그럼. 대학 생활이 진짜
좋아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 그러니까 드라마 제가 볼 시간이 없어. 딱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예요. 어. 근데 그게 약간 둘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서로가 불행해서 헤어졌는데 과거로 돌아가. 그래서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결정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드라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약간 교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게 약간 대학생 때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서 막 30대가 뭐 청춘 막 이런 단어를 되게 잘 써요. 근데 제가 전 청춘이에요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나는 좀 젊고 나는 아프니까 청춘이야 약간 이런말 하면은 무슨 진짜 이게 손발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30대 시각으로 20대를 봤을 때 와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시기가 진짜 소중하구나 라는 느낌도 진짜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체험할 때에도 뭔가 나한테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리스트를 쓰면서 지금의 위안을 위해서 쓰신다면 뭐 저는 뭐 본인들의 뭐 선택이지만 저는 나름 리스트는 나중에 끝나고 쓰셔도 늦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약간 대학 오셔서 그러니까 좋은 성적 받아서 좋니? 네 완전 네 대학이 진짜 꼽혀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 대학 가니까? 대학 가니까 제일 좋았던 거? 근데 진짜 다 좋은데 하나같이 하나같이 다 좋아? 네, 그냥 진짜 핑크빛이에요. 핑크빛이야? 하늘이? 네. 문제 있는 거 생명 아니야? 이렇게 막걸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 붉게 보이니? 그렇구나.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수험생 때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놀러 나가요. 그냥 노는 게 막 몸은 재밌어. 근데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시기에 지금 갑자기 나가가지고 야 노래방 가서 한 2시간 땡기고 와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가. 가나? 얘네 가. 근데 진짜 저는 그때 약간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제가 2시간 놀면 수학 모의고사 하나가 날랐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너무 좀 생각 좀 해줄래 얘들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활이 돼서는 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아. 근데 놀아요. 근데 그런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과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얜 얘대로 난 놀고 그리고 얘를 봤더니 어머 너 있었니? 약간 이렇게 되는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 대사를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애들이 과제가 많으면 애들이 야 술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나 과제 있는데 내일에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서 나가요. 그럼. 진짜로. 그리고 당장 다음 날에 과제가 있어. 아침 1교시 있어. 아침 9시까지 해가야 돼. 그러면은 일단 놀고요. 술 취한 상태로 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대학 때 맞아.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글쓰기 시험에서 영어로 글 막 쓰는 거예요. 영어 배울 거니까. 근데 이렇게 그 문단이 5개인 글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막 술을 약간 이제 그날 아침 7시까지 마셨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 쓰는데 막 이게 알죠? 약간 술 취하면 약간 알 수 없구나. 술 취하면 약간 용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영어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냥 나는 잘 쓰고 있다는 용기로 줄줄줄줄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한 페이지짜리였어요. 근데 이걸 제가 3페이지를 쓴 거예요. 취해서 막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지를 다시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 검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점수가 깎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글 쓰는 형식을 맞췄나를 보는 거였는데 문제는 내용이 그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3페이지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단이 같은 말을 해. 근데 이런 게 돌이켜보면 재밌잖아요. 난 이런 경험 있어. 나는 술을 마시다가 수업을 들어갔어. 지금 학교에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수업 들어갔는데 나랑 삼수생 오빠랑 같이 술을 마셨거든. 그러니까 삼수 오빠랑. 근데 이제 교수님이 영어 무슨 수업이었어. 교양 영어 수업이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거 누가 읽어볼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취했잖아. 취한 용기가 생기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그럼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읽고 해석하라고. 또 나랑 같이 술 마신 오빠가 손을 들더니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둘 다 취해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또 그거를 되게 큰 용기로 받아들여서 A+ 나왔었거든. 그런 거 한두 개 아니야. 제일 수위가 어린 제일 대박이 우리 과 선배. 수업을 하는데 이제 문이 앞이었어? 지각을 한 거 오빠가. 옛날에 어디서 얘기해줬는데 어제 그 오빠가 톡톡톡톡톡 들어온 거야. 보통 늦게 들어오면 막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오잖아. 톡톡 들어오더니 교수님 옆에 간 거야. 그 우리 교실에 모든 애들이 이러고 쳐다봤겠지? 갑자기 주머니에서 닭다리를 꺼내더니 주세요. 오늘 닭다리 진짜 다 쓰러지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었다니까 대학교 때.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새내기 때는 막 이게 엄청 재밌다 막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 제가 놀기 바빠가지고 막 이게 재밌다는 거를 막 실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이 됐거든요. 이제 저는 헛내기예요. 그래서 애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너는 얘네 들어가면 너 4학년이지. 전 군인. 근데 18학번 애들이 막 대학 이제 막 좋다고 이렇게 랄랄랄라 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우 나도 저랬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새록새록 기억나고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재밌는데. 진짜 이게 그리고 약간 막 미팅도 막상 나가보면 막 엄청 재밌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거 나가기 전에 설렘 그리고 MT 가기 전에 그런 기대 그리고 나 MT 끝난 다음에 나에 대한 후회. 아 내가 왜 어제 그렇게까지 놀았지? 약간 이런 후회.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리고 고대랑 연대는 고연전 하잖아요. 고연전. 그래서 그게 참 그죠. 아 근데 요즘 사실 연자도 잘 안 붙여주는데 그냥 고전. 예의상 고전 묵음이에요 묵음. 근데 그런 걸 즐기는 것도 이제 저희는 개강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겠네. 예, 이제 하죠. 이제 곧 해요. 뒤지지. 작년에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는 5대0인데 누가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번에는 뭐 누가 이길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진짜 애들이 그 운동선수 중에 국가대표 되게 많거든. 우리 학교나 연대 출신 애들 중에서 그 국가대표 나가는 것보다 이걸 더 열심히 뛴다고. 진짜, 진짜요, 진짜. 이게 말이 되게 황당한 말인데 우리 학교를 가보고 연대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진짜 장난 아니거든. 막 가끔 그 연예인들도 봐요. 그 누구 최다빈 선수랑 뭐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그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은 고대로 오시거든요. 김연아 선수도 고려대학교 있고 이래가지고 가끔 그런 선수들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축제 하면은 연예인 부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고려대랑 연세대만 라인업이 비공개예요. 당일에 공개되거든요. 네, 제가 멜로망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멜로망스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연대 친구가 이제 입실렌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멜로망스가 딱 뜨는 거예요. 글자가 딱 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와 이러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일에 공개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업도 이번에 고대가 좀 좋아가지고. 그래 이번에 대박이었다. 이번에 블랙핑크도 오고 또 누구 왔지? 그때 하이라이트 오고 싸이 오고 되게 미친듯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의 묘미도 있고 그래서 진짜 대학에 오면 좋아. 꼭 와야 돼요. 꼭 와야 돼요. 제 생각에. 너무 재밌어. 내가 아직도 대학 얘기하잖아. 난 너무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맨날 놀려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대학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실히 놀 때도 잘 논대. 네, 맞는 것 같아요. 뭘 좀 한번 열심히 해본 사람은 나중에 뭐 할 때 다른 것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니네 애매하게 안 놀았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는 애매하게 노는 건 그냥 뭐 술이나 좀 마시다가 그냥 뭐 PC방 가가지고 뭐 게임 캐릭터나 좀 키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교환학생도 가고 뭐 또 유진언니 내가 맨날 교환학생 가라 그랬거든. 조교 언니들 교환학생 가라, 해외 봉사 가라, 뭐 무슨 경험해라, 동아리 들어라, 뭐 해라.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딱 20살, 21살 이런 대학생 때. 맞아요. 진짜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난 열심히 놀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 딱 100일만 참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해봤어요. 그 전까지 다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제가 다 나름 영어 교육과라서 영어를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국가에 가면은 내가 직접 현지인들이랑 대화해서 길 찾아가고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나게 추억에 많이 남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도 자주 가시고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걸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막 나 또 보고 여기 서고.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누가 이렇게 또 흥겨운 소리가. 내년 대학 생활이 꿈이야 지금. 아 진짜 내년에 나 애들 물어보고 선생님 내년에 수업 하시나요? 그래서 왜 했더니 내년까지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어서 내년에 나 수업은 하는데 저희 과 후배 중에 민영쌤 제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더라고요. 나 이번에 보러 갔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은 너무 연예인 같아서 못 보러 오겠대. 잘해주세요 진짜. 저는 아직도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 인강 제자였거든요. 인강 제자거든 오빠는. 별별 진짜 현전이 나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려워했는데 인간 듣다 온 애들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뭐 그냥 막대하 좀 있으면 민정하라고 부르겠어 아주. 정말 내년에는 즐겁게 놀 수 있게 딱 100일. 야, 내 인생을 위해서 뭐 그 정도 열심히 못하겠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알았지 우리 애기들?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물어보고 가.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은. 알았지? 얘들아 오빠한테 박수 한번 쳐줘.